오늘은 1학년 2학기 기말고사 2023년 작년에 봤던 시험지예요. 기출문제예요. 얘는 대전 전민중학교 문제예요. 자, 1번부터 순서대로 볼게요. 앞부분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뒷부분에 까다로운 문제들이 좀 있으니까 참고해서 확인해 주세요. 자, XY 크기 구하는 거죠. 간단하죠. 많이 나오는 거죠. 교과서에 있는 거예요. 35, 70 더하면 외곽이다. 다 아시죠? 삼각형 외곽은 이웃하지 않은 두 내각의 크기 합과 같다. 그래서 X가 두 개 더해서 105도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죠. Y랑 45도랑 더해도, 이죠? 외곽 X 105도랑 같다. 이거죠. 그래서 Y가 얼마다? 60도다. 이런 거예요. 자, X 더하기 Y 구하는 거죠. 105도랑 60도랑 더해서 165도. 4번이 답이다. 자, 2번 볼까요? A-B 플러스 C를 구하래요. 자, 구각형은 한 꼭지점에서 대각선을 모두 그리면 몇 개의 삼각형? 그렇지. n-2죠. 9 빼기 2에서 7개의 삼각형으로 나눠지고요. 한 꼭지점에서 그릴 수 있는 대각선은 n 빼기 3이죠. 12각형이니까 12 빼기 3 해서 b는 9가 되고요. 12에서 3 뺀 거예요. 15각형의 대각선의 총 개수는 2분의 n 빼기 3 요거 하는 거죠. 그래서 2분의 15에서 3 빼면 12 이렇게 이죠? 그러면 약분해서 6이니까 6, 5, 30, 6, 1은 6, 90이군요. 이죠? 90이다. 요게 뭐다? C다. 구하는 거는 A-B 플러스 C니까 A 7-B 9 플러스 C 90 요거 해주면 되겠다. 알겠죠? 마이너스 2니까 88이 우리가 찾는 답이 되겠군요. 그래서 2번이 답이다. 이렇게. 별로 어렵지 않죠? 대각선 개수 구하는 공식 잘 기억해 두시고요. 3번으로 넘어갑니다. 내각하고 외곽하고 다 합하면 2160도다 이거죠. 그래서 내각하고 외곽하고 합하면 원래 한 꼭지점에서 내각 외곽 다 합하면 180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180도가 몇 개 있는지 그래서 n각형이라고 하면 180 곱하기 n이 된다는 거죠. 원래 내각의 크기 합은 180 곱하기 n-2이고요. 외곽의 크기 합은 360도고요. 얘가 2160도가 되는 거죠. 계산해주면 이렇게 해서 얘가 없어져요. 결국은 180으로 나눠주면 몇 각형인지 확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중간 과정을 그냥 생략하고 내각 외곽 더하면 180도니까 180도로 얘가 나눠보면 몇 각형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구나. 그렇게 그냥 해도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생략하고 180으로 그냥 나눠서 나누면 얼마죠? 하나 들어가고 12군요. 그래서 12각형이다. 이렇게. 한 외곽의 크기는 공식이죠. 다 더하면 360이니까 n분의 360 해주면 되고요. 그래서 12분의 360 우리가 찾는 답이다. 3번이 답이겠군요. 그렇게 확인해 주세요. 자, 4번이에요. 옳은 거 찾으래. 한 원 위에서 두 점을 이은 선분을 현이라고 한다. 원 위에 두 점 이으면 현이 맞죠? 중심을 지나는 현은 뭐가 되죠? 반지름이 아니라 지름이 되는 거죠. 지름이 되고요. 현의 길이는 중심각의 크기에 정비례하지 않는다. 호의 길이가 정비례하는 거죠. 현은 정비례하지 않는다. 중요한 거니까 꼭 기억해 두시고요. 호와 현으로 이루어진 도형을 활골이라고 한다. 알겠죠? 부채꼴이면서 동시에 활골. 요거는 뭐다? 그렇지. 반원이다. 반원이죠? 반원이니까 중심각이 180도다. 이렇게 돼야 돼. 그래서 답은 기억하고 리을이 참이다. 1번이 답이군요. 알겠죠?
자, 5번이에요. 아까 현은 정비례하지 않지만 요거 중심각하고 호의 길이는 정비례하죠. 정비례해요. 그래서 중심각 x 더하기 15 대 중심각 3x 마이너스 5는 어떻게 된다? 호의 길이 요거 정비례한다. 알겠죠? 그러니까 10대 20이니까 약분해서 1대 2다. 이렇게 되겠죠. 내항의 곱 3x-5는 외항의 곱 2x 플러스 30하고 같고요. 이항에서 x는 35도다. 이렇게 찾아주면 되겠죠. 어렵지 않죠? 중심각하고 호의 길이는 정비례한다. 이것만 기억해 두면 돼. 자, 6번 정팔각형. 그 다음에 정사각형, 정오각형이 있고요. 각 크기 구하는 거군요. 정팔각형은 한각이 몇 도지? 135도죠? 135도 기억해 두시고요. 외곽이 8분의 360해서 45도야. 그래서 내각이 135도구나. 이렇게 구해도 되고요. 알겠죠? 정오각형도 마찬가지로 한각 구하는 거 알죠? 그래서 정오각형은 108도. 정오각형 한 내각의 크기는 180 곱하기 n-2 나누기 n. 이게 원래 한 내각의 크기 구하는 공식이에요. 그래서 n에다가 5를 대입해서 계산하면 108도가 나오고요. 아니면 얘도 아까 한 것처럼 외곽을 먼저 계산하고 알겠죠? 외곽 계산해서 180도에서 빼주면 된다. 알겠죠? 그렇게 해주면 돼. 어쨌든 108도, 135도 이런 거 잘 나오니까 웬만하면 좀 기억하고 있는 게 좋겠죠? 기억해 두는 게 좋겠다. 자, 그러면 볼까? 자, 여기가 135도죠. 팔각형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가 108도예요. 그래서 135도에서 108도를 빼면 얼마죠? 27도가 되겠군요. 알겠죠? 그래서 요 각이, 요각, 요 색칠한 거 빨간 거 있죠? 요 빨간 각이 27도다. 자, 그러면 볼까요? 정사각형이니까 90도죠? 90도에서 27도 빼면 여기가 90도에서 27도 빼는 거예요. 27도 빼면 63도가 되겠군요. 그래서 요각 있죠? 요각 파란색 칠한 거 얘기하는 거야. 파란색 칠한 요각이 얼마다? 63도다. 이런 거예요. 정사각형이니까 90도, 정오각형이니까 108도. 이제 다 됐죠? 요 사각형 안에 다 들어왔어요. 사각형 안에 있는 각은 다 더하면 360도니까, 그대로 계산만 해주면 돼요. 그래서 x 더하기 90 더하기 63 더하기 108이 360도다. 이렇게. 그래서 x는, 여기 다 더하면 얼마야? 261도. 그래서 261도 이항에서 빼주면 되겠군요. 그러면 99도가 우리가 찾는 답이다. 이렇게. 이해가시죠? 각도 하나씩 순서대로 구하면 되고요. 한 내각의 크기 구하는 거, 한 외곽의 크기 구하는 거,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꼭 외워두세요. 자, 7번이에요. 7번. 통전인 5개를 끈으로 묶는 거예요. 필요한 끈의 최소 길이에요. 매듭은 짓지 않고요. 자, 필요한 끈의 최소 길이 끈이죠. 여기, 여기. 끈을 다 묶어서 요 길이 구하는 거예요. 요 둘레 다 묶어야 되는 거니까 요 둘레 구하는 건데 이런 거 할 때는 어떻게 한다? 그렇지. 여기 접하는 점을 기준으로 해서 직사각형을 이렇게 그려놓고 풀어주세요. 알겠죠? 그래서 접하면 여기 수직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접하는 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직사각형을 그려주면 어떻게 된다? 우리가 구하는 거는 요 길이, 여기 직선 길이 먼저 다 끝내서 직선 길이 먼저 다 구해주는 거예요. 알겠죠? 반지름이 5니까 여기가 10, 여기도 10, 여기도 10, 여기는 20. 그래서 직선 길이만 따지면 50이죠? 직선 길이만 따지면 50이라서 2번 아니면 4번이 답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곡선으로 된 길이. 여기도 끈으로 묶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초록색 부분 끈으로 묶어주면 되는데, 요 네 개를 합쳐버리면 어떻게 돼? 이렇게 붙이면 여기 가서 딱 붙어요. 이죠? 붙이면 붙고요. 붙이면 붙어서 원이 하나가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묶을 때는 대부분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거를 한 군데로 모아주면 원이 하나가 된다. 알겠죠? 그래서 요거 얘는 요거 얘는 요거 얘는 요거 해서 원이 하나가 되는 거죠. 반지름이 5인 원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반지름이 5라 그랬죠? 반지름이 5인 원의 둘레 2파이 얼마? 10파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10파이가 된다. 4번이 답이군요. 요렇게 확인하면 돼. 생각보다 어렵지 않은 문제예요. 문장으로 나오면 활용 문제만 나오면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익숙해져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자꾸 읽고 풀다 보면 익숙해지고 문제 요점이 보일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뭐 구하라는 거구나. 어떻게 하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야 돼. 알겠죠? 그렇게 될 때까지는 계속 풀어보고 연습해 주면 돼. 그렇게 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자꾸만 연습해 주는 거예요. 자, 다면체죠. 다면체. n각기둥, 각기둥, 면의 개수, n 플러스 2개. n각 불 때 꼭지점 개수 2n개. 다 외우시나요? 될 수 있으면 외워두시고요. n각기둥, 각불, 면의 개수가 같다. 안 같죠? 3번이 답이다. 자, 잘 기억해 둬야 되는 거는 여기서는 요거만 기억해 두자. 알겠죠? 일단 각기둥하고 각불대하고는 면의 개수, 꼭지점 개수, 모서리 개수가 똑같다 기억해 두세요. 각기둥하고 각불이 아니라 각불대가 모서리 개수, 면의 개수, 꼭지점 개수가 똑같다. 그래서 각불대 모서리 개수하고 각기둥 모서리 개수는 똑같다. 이렇게 기억해 두자. 알겠죠? 각기둥 옆면은 직사각형, 각불의 옆면은 삼각형, 각불대 옆면은 사다리꼴이죠. 그래서 요런 모양도 꼭 같이 기억해 두고요.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 각기둥 각불대 기둥의 면의 개수도 n 플러스 2고요. 각불대의 면의 개수도 알겠죠? 각기둥의 꼭지점 개수도 똑같이 성립한다 기억해 두세요. 알겠죠? 어쨌든 3번이 틀린 거죠. 기둥하고 뿔대하고 면의 개수, 모서리 개수, 꼭지점 개수가 같다. 이렇게 외워두자. 자, 9번이에요. 정다면체. 정다면체 다 알죠? 정다면체는 몇 가지 있다? 5가지밖에 없는 거죠. 정다면체는 5가지밖에 없다. 자, 그 다음 20면체 꼭지점 개수가 12개다. 맞죠?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꼭지점 개수 다시 한번 꼭 기억해 두세요. 자, 정사면체가 4면체, 6면체, 8면체, 12면체, 20면체 이렇게 있죠? 면의 개수는 이름에 다 써 있죠. 면의 개수는 이름에 다 써 있고요. 그 다음에 꼭지점 개수는 정사면체 꼭지점 4개, 꼭지점 개수는 요렇게 해서 8개, 6개, 요렇게 20개, 12개. 알겠죠? 그 다음에 모서리의 개수는 2개 더해서 2를 빼면 된다. 오일러 공식이에요. 2개 더해서 2를 빼면 된다. 알겠죠? 2개 더해서 2를 빼면 된다. 이렇게 외워두자. 시험 볼 때 꼭 외워서 보세요. 자, 그래서 20면체 꼭지점이 12개, 12면체 꼭지점은 20개. 이렇게 기억해 두라고요. 자, 꼭지점에 모인 면의 개수는 어떻게 된다? 꼭지점에 모인 면의 개수는 3개, 3개, 4개, 3개, 5개. 요것도 외워두자. 그래서 정팔면체는 4개고 20면체는 5개. 나머진 다 3개씩이다. 이렇게.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정다면체 면의 모양은 삼각형, 사각형, 오각형이죠? 그래서 삼각형, 얘가 오각형, 얘가 사각형, 나머진 삼각형. 알겠죠? 사각형하고 오각형도 잘 기억해 두자.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정사면체, 정팔면체, 정십이면체. 십이면체는 오각형이라 그랬지? 오각형이라 그래서 미음은 안 되는 거죠. 사면체, 팔면체, 이십면체가 삼각형이다. 알겠죠? 그래서 답은 니은하고 니을만 맞다. 이렇게. 알겠죠? 그렇게 꼭 기억해 두자. 자, 10번이에요. 회전체. 모든 회전체 전개도는 존재하나요? 그렇진 않죠. 뭐 때문에 안 된다? 그렇지. 9 때문에 안 된다. 9. 알겠죠? 9는 전개도를 그릴 수 없죠. 9는 펼쳐지지가 않아요. 알겠죠? 자, 그 다음 원뿔 때는 사다리꼴 회전시킨 거 맞죠? 원기둥을 회전축에 수직으로 자르면 모두 합동이고 원이 생기는 거죠. 원기둥만 그래요. 회전축에 수직으로 자른 거는 원기둥은 합동이지만 다른 건 합동이 아닌 경우가 더 많아요. 자, 구를 회전축에 수직으로 자르면 단면이 가장 큰 경우는 중심을 지날 때 가장 큰 원이 된다는 거죠. 자르면 다 원이지만 중심 지나는 원이 제일 크다 이런 거예요. 회전축을 포함해서 자르면 합동이고 선대칭 도형이다. 꼭 기억해 두세요. 포함해서 자르면 합동이고 선대칭 도형이다. 알겠죠? 원기둥일 때는 합동이지만 회전축의 수직으로 자랐을 때는 항상 합동이 되는 건 아니다. 알겠죠? 원뿔 때는 사다리꼴 회전해야 된다. 구를 회전축의 수직, 회전축을 포함해서 잘라도 마찬가지고 중심 지날 때가 가장 큰 원이 생긴다 이런 거죠. 11번 다면체, 뿔대, 뿔기둥이죠. 정팔면체. 구하고 원기둥은 뭐다? 회전체다. 그래서 회전체하고 다면체하고 구별해 주시고요. 알겠죠? 그래서 디귿 리을 미음 디귿 리을 미음 5번이 우리가 찾는 답이다. 12번이죠. 원뿔 때 두 밑면의 넓이 합 구하래. 일단 요 길이 구해볼까요? 요 호의 길이죠. 요 호의 길이는 반지름이 10이니까 24파이 곱하기 360분의 90 4분의 1이죠. 그래서 6파이다. 자, 그래서 요 길이가 6파이가 됐고요. 여기 반지름 R이라 그러면 2파이 R이 6파이니까 R이 3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반지름이 3이고요. 반지름이 3이면 이 넓이죠. 우리 구하는 거 넓이 구하는 거예요. 밑면의 넓이. 그래서 반지름이 3이니까 넓이는 파이 R 제곱 9파이가 되고요. 알겠죠? 자, 얘는 얼마지? 얘는 반지름이 24라서, 그죠? 48파이 곱하기 4분의 1 하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12파이다. 해보면 알겠지만, 이게 반지름이 2배가 되면, 중심각이 똑같을 때 얘기해. 2배가 되면, 호의 길이도 2배가 되죠. 호의 길이도 2배가 되고요. 얘 반지름도 2배가 돼요. 2파이 R이 12파이니까 얘가 6이다. 알겠죠? 반지름이 6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찾는 요 밑넓이 파이 R 제곱해서 36파이다. 두 밑면의 넓이의 합을 구하는 거니까 더해서 45파이 5번이 답이다. 이렇게 어렵지 않죠? 그거 확인해 주면 돼. 자, 13번 직사각형을 회전시켰는데 직사각형이 회전축에 붙어 있지가 않아요. 이죠? 회전축에 붙어 있지가 않아서 요 회전체는 뭐가 된다? 그렇지. 가운데 구멍이 뚫린 뭐가 된다? 원기둥이 된다. 이런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요 회전체는 가운데 구멍이 뚫려 있는 뭐가 된다? 원기둥이 된다. 이해 가시죠? 그래서 가운데 구멍이 뚫려 있는 원기둥이고요. 반지름은 얼마? 큰 원은 반지름이 5cm, 2cm에서 7cm고 작은 원은 2cm고. 알겠죠? 그래서 반지름이 큰 원은 7, 요 작은 원은 2 이렇게 되는 거죠. 높이는 8이 되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건 뭐다? 건넓이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넓이 구하려면 일단 어디? 그렇지. 여기 넓이 먼저 구하자.
그래서 77에 49, 그죠? 77에 49파이에서 2는 다 작은 원 4파이 빼주고요. 그러면 45파이가 되겠죠? 요 45파이가 밑넓이가 되는 거죠. 요 부분하고 요 아래에 있는 요 부분도 똑같이 45파이. 그래서 곱하기 2 해주면 밑넓이가 90파이가 되는 거다. 알겠죠? 그래서 잊어버리지 마. 90파이 구해 놓은 거야. 그리고 나서 또 이제 뭐 해주면 돼? 옆넓이. 원기둥 옆넓이죠. 원기둥 옆넓이는 전개도 그려주면 간단하게 되겠죠. 여기 8이고요. 여기 반지름이 7이니까 요 길이가 2파이r 14파이다. 그래서 요 부분 넓이가 얼마가 된다? 8 곱하기 14파이. 그래서 4, 8에 32, 8일은 8, 112파이가 되겠군요. 알겠죠? 112파이도 우리가 찾는 답이다. 그리고 조심할 거는 하나 더 남았다는 거야. 요 안에 요 부분도 겉넓이에 들어가는 거죠. 구멍이 뚫리면서 요게 겉부분으로 드러나게 된 거야. 알겠죠? 그래서 요 겉넓이도 구해줘야 돼. 얘는 어떻게 돼? 그렇지. 반지름이 2인 1에 겹쳐진 거죠. 반지름이 2면 여기가 2파이r 4파이고요. 높이는 8 똑같으니까 요 부분 넓이는 4, 8에 32. 알겠죠? 그래서 얼마? 32파이가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면 돼? 그렇지. 112파이, 32파이, 90파이. 요 세 개를 더해주면 우리가 찾는 답이 나오는 거야. 알겠죠? 더해주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더하면 얼마지? 두 개 더해서 122파이죠? 122파이. 122파이에다가 112파이 더해서 234파이. 5번이 답이군요. 5번이 우리가 찾는 답이다. 자, 11번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일단 회전시키면 구멍 뚫린 원기둥이 생긴다는 것하고 밑넓이 2개, 옆넓이, 원기둥 옆넓이죠. 그 다음에 안쪽에 구멍 뚫리면서 새로 생긴 요 겉넓이까지 더해줘야 된다. 그거만 확인하면 돼. 알겠죠? 14번이에요. 밑면의 반지름이 6인 원뿔을 굴렸죠? 떼구르를 굴려서 회전시켜서 두 바퀴 회전시키면 원래 위치까지 돌아온다는 거야. 한 바퀴 돌리면 얘가 얼마야? 2파이r이니까 12파이죠. 한 바퀴 돌리면 이만큼 가는데 얘가 12파이. 또 한 바퀴 돌리면 요만큼 다시 원위치 하는 거죠. 그래서 12파이, 12파이. 그래서 요 커다란 원둘레가 요 두 바퀴가 되는 거다. 알겠죠? 두 바퀴가 돼. 그래서 커다란 원둘레가 12파이 곱하기 2가 되는 거고요. 자, 커다란 원의 반지름이 요 원뿔의 모선의 길이가 되는데 얘를 r이라고 하면 알겠죠? 이 모선의 길이를 r이라고 하면 요게 2파이 r 요 원 둘레랑 같다는 거죠. 24파이니까 r이 12가 되고요. 이제 구하는 거 원뿔 옆넓이 구하는 거야. 이 원뿔의 옆넓이. 알겠죠? 옆넓이 어떻게 구해? 일단 원뿔에 전개도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원뿔을 전개도를 그려주시고요. 전개도 그렸더니 어떻게 됐어? 모선의 길이가 12. 요 반지름 6. 알겠죠? 6이고 모선은 10이고. 그러면 2파이r 12파이니까 여기도 12파이. 자, 그러면 요 넓이 부채꼴 넓이 2분의 1 rl이죠? 2분의 1 r이 12 l이 호의 길이죠? 호의 길이 12파이. 계산해서 얼마지? 72파이가 되는 거죠? 72파이. 요게 우리가 찾는 답이다. 옆넓이만 구하면 돼. 겉넓이 구하라 그러면 거기다가 36파이까지 더해줘야 되는 거야. 여기선 옆넓이만 72파이만 구해주면 된다. 이해 가시죠? 그렇게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15번 볼까요? 15번.
자, 얘는 다 기억나시나? 기억나야 되는데, 9의 부피 3분의 4 파이 r 세제곱 요거죠. 원뿔의 부피 어떻게 구해? 원뿔의 부피 밑넓이 곱하기 높이가 여기 r 해서 높이가 2r이죠. 2r이에요. 높이가 2r. 반지름 r이니까 파이 r 제곱 높이가 2r 그 다음에 뿔이니까 3분의 이렇게 해주면 된다는 거야. 그래서 3분의 2 파이 r 세제곱. 답이 1번이 되겠군요. 기둥은 밑넓이하고 높이 3분의 1만 안 하면 되죠. 그래서 2파이 r 세제곱. 이렇게 다 구해주면 되고요. 다 구하는 거 귀찮으면 답만 바로 찾고 싶으면 9의 부피 찾고 얘가 몇 대 몇 대면 1대 2대 3이다. 요거죠. 부피가. 그래서 원뿔 부피는 9 부피에다가 2분의 1 곱해주면 되고요. 1대 3이니까 3배 해주면 되고요. 알겠죠? 그렇게 해서 답을 찾으면 금방 찾을 수 있겠죠? 자, 16번이에요. 항아리 냉장고가 있대. 뭐 요런 냉장고도 있을까? 실제로 있겠죠? 항아리 냉장고가 있는데 큰 항아리, 작은 항아리 사이에 젖은 모래로 헝겊으로 덮으면 물이 증발하면서 열을 흡수해서 증발하는 거죠. 물이 증발할 때는. 그래서 작은 항아리의 온도가 낮아지도록 하는 기술이래. 뭐 다 상관없어요. 이제 우리가 하는 건 뭐야? 결국은 항아리 냉장고에서 음식을 담는 요 원뿔대 부피 구하는 거야. 음식 담는 거 어디야? 여기 저 작은 원뿔. 요거 구하는 거 요거 알겠죠? 요 원뿔대 부피만 구하면 돼. 우리가 이 항아리 냉장고의 원리를 알 필요도 없고요. 수학할 때는 일단 구하는 게 뭐다만 확인해 주면 돼. 자, 요 원뿔대 부피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 원뿔대 부피 다 구했죠? 큰 원뿔에서 작은 원뿔 빼주면 돼요. 큰 원뿔은 반지름이 30이니까 파이 r 제곱 파이 r 제곱 30제곱하면 900이죠. 900 파이 곱하기 높이가 20, 60, 80이군요. 뿔이니까 3분의 1. 여기서 작은 원뿔이죠. 작은 원뿔은 반지름이 20이니까 3분의 1 하고 20제곱 400 파이 높이는 60이죠. 60 요거 계산해 주면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자, 약분하면 300이니까 3판에 24 24,000 파이에서 3 약분하면 20이니까 8,000 파이를 빼주면 되겠다. 그러면 얼마야? 16,000인가 해죠? 16,000 파이가 답이다. 뭐 간단하게 그냥 원뿔대 부피만 구하면 되는 거죠. 괜히 복잡하게 항아리 냉장고의 원리를 우리가 뭐 꼭 알아야 되는 거 아니잖아. 상관없어요. 자, 그 다음 17번이에요. 17번. 이 가끔 봤던 문제죠. 구안에 정팔면체가 딱 들어가 있는 거죠. 정팔면체가 들어가 있어요. 자, 정팔면체 부피는 9의 부피에 몇 배인가? 몇 배? 뭐 K배라고 하자. 알겠죠? K배라고 하면 자, 정팔면체 부피 먼저 구해볼까? 정팔면체 부피는 뿔이죠. 뿔이에요. 그래서 위에 있는 뿔 밑넓이 곱하기 높이 곱하기 3분의 1 해주면 된다. 높이는 똑같이죠. 반지름 10이니까 높이는 10이고요. 밑넓이. 얘가 뭐야? 마름모죠. 그래서 대각선이 10해서 20이고요. 이쪽 대각선도 20이고요. 정사각형이면서 마름모예요. 마름모 넓이는 대각선이 수직이기 때문에 얼마? 20 곱하기 20 나누기 2 하면 되고요. 높이는 10이고요. 뿔이니까 3분의 1 해주면 되고요. 얘가 몇 개가 있다? 얘가 위쪽에 하나 아래쪽에 하나 있어서 곱하기 2 하면 요게 정팔면체 부피다. 요게 뭐라고? 9의 부피는 반지름이 10이니까 그죠? 반지름이 10이니까 3분의 4 파이 r 세제곱 13번 곱하면 얼마다? 1000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계산만 하면 끝이에요. 그죠? 이 약분하고요. 얼마? 4,000이죠. 3분의 4
4천이 되고요. 얘도 곱하면 3분의 4천, 3분의 4천 파이가 되고요. k배를 안 했구나. k배라 그랬으니까 여기다가 k배 하면 얘랑 같아진다 이런 거죠. 이해가죠? 그래서 여기다가 곱하기 k배 하면 정팔면제 부피랑 같다. 그러니까 9의 부피에다가 k배를 해야 돼. 알겠죠? 자, 그러면 30 곱하면 없어지고 4천도 약분되고 그래서 k가 얼마다? 파이분의 1이다. 이렇게 1번이 답이다.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다. 이해 가시죠? 좀 복잡해 보이죠? 답도 이런 답은 그렇게 많이 안 나오죠? 그래서 조금 까다로운 문제야. 자, 그 다음 18번 볼까요? 18번. 반지름이 12cm인 원기둥에 물이 18cm만큼 올라와 있는데 쇠공 4개를 넣었어요. 반지름이 6cm인 쇠공 4개를 넣으면 어떻게 되겠어? 물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올라간 물의 높이를 x라고 하면 올라간 물의 높이를 x라고 하면 여기 이렇게 x만큼 물이 올라가게 된다.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 구하는 건 뭐다? 올라간 요 물 부피가 요 공 4개 부피랑 똑같다는 거야. 이해가죠? 그래서 올라간 4개 부피가 구 4개 부피가 요 올라간 물의 부피랑 똑같다. 당연한 거지. 이제 공 넣었으니까 그만큼 물이 더 올라간 거죠. 요 4개의 부피만큼 물이 수면이 높아진다. 이런 거예요. 자, 그러면 공 4개, 3분의 4 파이 r 세제곱 6 3번 곱하면 되겠죠? 6 3번 곱하면 216이에요. 얘가 요 부피 반지름이 10이니까 파이 r 제곱 12 곱하기 12 144 파이고요. 곱하기 x 이렇게 되면 끝이라는 거죠. 계산은 순서대로 해주면 되겠고요. 일단 숫자부터 줄여볼까요? 6으로 약분해요. 양변을 6으로 약분해서 2 되고요. 6으로 약분해서 2 되고요. 그래서 4파이 x. 자, 얘는 3으로 약분하면 2 되고요. 그러면 얼마지? 8파이네? 그죠? 미안. 저런 몇 개야? 공이? 공이 4개인데 4개를 안 곱했구나. 공이 4개죠? 4개를 곱해줘야 돼. 알겠죠? 자, 그래서 얼마지? 그러면 16, 32파이가 되겠구나. 32파이가 되겠다. 그래서 x는 얼마다? 4, 8에 30이니까 x는 8이 답이다. 이런 거예요. 무슨지 알겠죠? 그래서 x는 8이다. 이렇게 확인해 주면 돼. 알겠죠? 빼먹지 말고 잘 곱해주세요. 자, 19번으로 넘어가 봅시다. 이제 확률, 경우의 수군요. 통계예요. 통계, 도수분포표죠. 도수분포표 할 때 여기 이상 미만 들어가는 거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다 더하면 30이다. 뭐 이런 거는 다 알죠. 계급의 크기는 그렇지. 요 계급의 폭을 얘기하는 거죠. 폭이 얼마인지. 그래서 빼주면 돼요. 0.3. 그래서 계급의 크기는 0.3. 계급의 개수는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계급의 개수는 6개. B-A 하니까 6에서 0.8, 0.3 빼면 5.7. 뭐, 1고 아주 간단한 문제죠. 자, 20번. Y가 X의 3배. Y가 X의 3배. 그래서 Y가 X의 3배, 3X다. 이런 거죠. 자, 다 더하면 얼마지? 18이군요. 그래서 얘가 12. 그죠? 얘가 18이니까, 합쳐서 30 돼야 되는 거지. 12이죠? 그래서 x 3x 더해서 12이니까, 4x가 12, x가 3,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구하는 건 뭐였지? 지진의 규모가 2.0 이상, 2.3 미만, 2.0 이상, 2.3 미만, x군요. 그래서 x가 3이다. x가 3인데 구하는 거는
그 계급의 상대 도수 구하래. 전체가 30이죠. 상대 도수는 전체 도수분의 그 계급에 속하는 도수 요거 하는 거죠. 약분하면 10분의 1이니까 0.1이 답이다. 이렇게 확인하면 돼. 상대 도수 구하는 거 다 알죠? 전체 도수분의 그 계급의 도수 이렇게 해주는 거야. 자, 20번, 21번. 노벨 평화상 받은 개인. 당시 나이를 조사해서 줄기와 임. 와, 17살에 받은 사람도 있나 봐. 그죠? 20살, 20대에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네. 32살, 39살 다 어떻게 하는 건지 알지? 78, 73, 71 뭐 이런 거죠. 자, 잎이 가장 많은 줄기는 잎이 제일 많은 거는 6이죠. 잎이 가장 많은 줄기는 6이다. 개인 수상자는 모두 몇 명이다? 1명, 2명, 3명, 4명, 5, 6, 7, 8, 9, 10, 11, 12, 13, 14, 15명이네. 그냥 세주는 건데 이런 걸 틀리면 안 되겠지? 그 다음 60세 이상, 60세 이상 7명인가? 60세 이상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명인데 세는 건데 왜 틀리지? 8명이야. 그죠? 최고 나이와 최저 나이. 최고 나이는 몇 살? 78. 최저 나이는 17. 그래서 78하고 17이니까 차이가 61 맞군요. 4번이 답이네. 7번째로 젊은 사람, 젊은 쪽에서 7번째지? 1등, 2등, 3등, 4등, 5등, 6등, 7등, 59살이네, 이죠? 56살이 아니네, 59살이다. 어렵지 않죠? 그냥 줄기 잎그림에서 어려운 문제 나오는 거는 거의 없어요. 자, 히스토그램인데 찢어졌군요. 찢어졌어요. 15% 미만인 드라마 편수가 15% 미만 자, 15% 미만이면 요거죠? 15% 미만. 전체의 15%래. 알겠죠? 전체의 15%야. 자, 그러면 15% 미만이 여기 하나, 여기 두 개니까 세 개죠. 세 개가 전체를 x라고 하면 x의 15% 요렇게 된다는 거야. 이해가죠? 약분하면 5로 약분하면 3, 5로 약분하면 20. 그래서 x가 얼마지? x가 20이 되나요? 그죠? 그래서 3분의 20 곱하면 되니까 전체는 20편이다. 알겠죠? 자, 그러면 20%에서 25%, 20%에서 25% 여기죠? 여기가 얼마인지 찾아주는 거야. 이제 그냥 쓰면 될 것 같은데, 그죠? 알겠죠? 그래서 여기는 15에서 20이 4개, 여기는 3개, 여기도 3개. 20개 중에 3개 빼면 17개가 돼야 되잖아? 17개가 돼야 되는데, 지금 얘가 10개니까, 여기는 7개가 돼야 되겠군요. 5번이 답이다, 요렇게. 이해가죠? 전체 다 더해서 20개가 돼야 된다는 거니까, 그거 확인만 해주면 돼. 자, 23번이에요. 통신비를 조사했군요. 통신비를 조사해서 도수분포 다각형을 그렸어요. 작은 쪽에서 55%. 자, 지금 몇 명인지 모르죠? 몇 명인지 먼저 계산해 봐야 될까봐. 그래서 여기 4명, 여기 7명, 여기 6명, 여기 3명. 20명이군요. 20명. 20명인데 55%, 100분의 55. 약분하면 5, 약분하면 10. 11명이군요. 11명. 작은 쪽에서 11명. 작은 쪽에서 4명, 11명. 여기까지군요. 그죠? 최대 4만 원보다는 더 적게 써야지. 그죠? 작은 쪽에서 11등이 된다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최소 4만 원이 답이다. 알겠죠? 최대가 4만 원이면 4만 원보단 더 적게 써야지 작은 쪽에서 11번째
들어갈 수 있다. 이런 거죠. 얘도 또 찢어졌군요. 찢어졌어요. 40에서 45 미만, 40에서 45 미만, 40에서 45 미만 여기죠. 여기 3명인데 이 3명이 0.1이다. 이게 0.1이다. 3명이면 0.1이다 이런 거예요. 상대 도수죠. 그래서 상대 도수는 어떻게 구해? 전체 도수분의 이죠? 그 계급의 도수 해서 얘가 0.1 10분의 1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x가 30, 그래서 전체는 30명이다 이렇게 구해줄 수 있다. 알겠죠? 30에서 40 미만, 30에서 40 미만, 30에서 40이니까 여기죠? 두 군데를 합쳐서 하는 거군요. 그죠? 알겠죠? 자, 두 군데 합쳐서 해볼까? 여기는 2명, 여기는 3명, 여기는 7명, 12명이죠? 12명. 12명하고 3명, 15명이죠. 전체 30명이니까 여기도 15명이겠다. 두 개 합쳐서 하나하나가 얼마인지 모르지. 여기 알긴 아는구나. 하나는 알지만 어쨌든 두 개 합치면 15명이 되는 거죠. 30명 중에 15명이니까 얼마야? 딱 반이죠. 50%겠군요. 그렇게 확인하면 되겠다. 이해가죠? 30에서 35가 12명이 되는 건데 뭐 그것까지 필요 없고 이죠? 그것까지 필요 없고 요 두 개 합쳐서 이죠? 합쳐서 15명이다. 그것만 확인해 주면 돼. 알겠죠? 자, 25번이에요. 마지막 문제군요. 자, 남학생, 여학생 한 달 독서량을 조사한 거고요. 상대 도수를 한 거죠. 보통 이제 남학생, 여학생에서 인원수가 다를 때는 이렇게 상대 도수 분포표를 그려서 비교하는 게 좋다. 인원수가 다를 때 이런 식으로 비교하고요. 인원수를 모를 때도 이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겠죠. 어쨌든 여학생들이 책 읽은 게죠 더 높군요. 더 높은 쪽에 많죠. 지금 많이 읽은 학생들이 여학생이 더 많은데 말 그대로 상대적으로 더 많은 거예요. 전체 인원이 더 많은지 적은지는 몰라요. 상대적으로 더 많다. 그렇게 확인하면 돼. 그래서 볼까요?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비교적 상대적으로 책을 더 많이 읽는다. 아니죠? 여학생이 더 많이 읽는다. 전체 학생 수 모른다. 안 나와 있죠? 전체 학생 수는 비율만 나와 있는 그게 상대 도수 분포 다각형이다. 자, 남학생 전체 중에서 절반 이상이 4권 이상을 읽는다. 볼까요? 절반이 되나? 50% 0.5가 되면 되는 거죠. 그래서 4권 이상 읽은 남학생이 얼마? 0.2. 그 다음에 0.1, 1, 2, 3, 4, 5, 6, 0.16. 그 다음에 0.1. 합쳐서 0.5가 안 되죠? 0.5가 안 돼요. 50% 절반 이상은 안 된다. 5권 이상 책을 읽는 학생 비율은 여학생이 더 높다. 5권 이상이죠. 여학생이 더 높죠. 비율이 더 위쪽에 있잖아요. 비율이 상대도수가 비율이란 말이야. 결국은 그래서 4번이 답이 되겠군요. 3권 이상 4권 미만 학생 수는 모른다. 알겠죠? 전체 학생 수도 모르기 때문에 알겠죠? 전체 학생 수도 알 수 없고 여기 있는 학생 수도 알 수가 없다. 알겠죠? 그래서 상대 도수 비율만 확인할 수 있는 거다. 물론 여기서 남학생이 몇 명, 여학생이 몇 명 이렇게 나와 있으면 요 계급에 속하는 도수도 다 계산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전체 도수도 모르고 요 계급에 속하는 도수도 확인이 안 되는 거다. 요렇게 기억해 두면 돼. 알겠죠? 자, 수고했어요.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